조지아주 앞바다에 전도된 현대 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에 남아있던 선원 4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전미 총기협회가 총기협회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샌프란시스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뉴욕시 노동자들에게 최소 10일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숙면을 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또다시 공개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조지아주 앞바다에 전도된 현대 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에 남아있던 선원 4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사고 후 41시간 만에 마지막 선원이 구출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해안경비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해안에서 전도된 현대 글로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 골든 레이오 안에 고립되었던 한국인 선원 4명이 전원 구조됐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마지막 선원이 구조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먼저 구조된 3명에 이어 나머지 1명도 정밀 의료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명의 선원들의 생존이 확인된 것은 사고가 난 지 35시간 뒤였습니다. 선원들은 선박의 선미 쪽 프로펠러 샤프트룸에 있었으며 구조대원들은 선체의 구멍을 뚫어 생존을 확인한 뒤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 선체를 절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체 절단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생존자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물과 음식을 들여보내면서 수시로 생존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3시간 만에 3명이 차례로 구조됐고 엔지니어링 칸의 강화 유리 뒤편에 갇혀 있었던 나머지 1명도 2시간 반가량 더 지나서 구출됐습니다. 골든 레이오는 미국에서 중동으로 수출되는 차 4,000여 대를 싣고 가다가 8일 새벽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에서 12.6km 떨어진 곳에서 선체가 자연으로 크게 기울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선한 24명 가운데 20명이 먼저 구조됐고 한국인 1, 2, 3등 기관사와 실습 기관사 등 4명이 선내에 갇혀 있다가 전원 무사 구출됐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정치권의 막강한 로비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미 총기협회가 샌프란시스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정부는 텍사스 엘파소와 오하이오 데이턴에서 발생한 연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협회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미 총기협회는 어제 샌프란시스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샌프란시스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과 NBC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정부 측 감독위원회는 전미 총기협회가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테러범들을 무장케 하고 총기 사고 예방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며 전미 총기협회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전미 총기협회와의 계약 관계를 제고하고 협회와 거래 관계인들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엘파소, 데이턴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등을 총기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해왔습니다. 전미 총기협회는 이번 소송에서 정부는 정치적 관점에 기반해 시민들을 차별할 수 없다며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의 결의안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인 라피에어 총기협회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우리 구성원과 그들의 헌법적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구글이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 캘리포니아주와 엘라바마주를 제외한 주와 자치령 50곳에 법무장관들이 조사에 참여합니다.
48개 주 법무장관들과 워싱턴 DC와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해 총 50명의 법무장관들이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합동 조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CNBC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 캘리포니아주와 엘라바마주만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구글은 다른 어떤 지역에서보다 캘리포니아에서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라바마주에서는 지난해 6억 달러 규모의 구글 데이터 센터 설립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시장 조사 기업인 이마케터의 추정에 따르면 구글은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의 3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사회를 위한 스탠퍼드 센터의 젠 킹은 인터넷 사용자의 전체 인터넷 활동이 구글 홈페이지와 구글의 다른 제품을 통해 조정된 생태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유럽연합은 구글이 온라인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며 24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조사에서 반독점 위반 혐의가 증거가 나올 경우 구글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알고리즘을 경쟁자들에게 우호적으로 만들고 유튜브 같은 사업부를 분리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 한편 주정부 차원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재정 적자는 지난달 예상치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올해 회계년도 11개월 차에 연방 재정 적자가 1조 68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고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다만 분기별 세금 납부가 이달 중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자는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의회 예산국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회계년도 적자가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연방정부 수입 감소, 군과 퇴직자에 대한 지출 증가, 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국내 총생산의 4.5% 수준인 9,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수치도 당초 예상인 8,090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현재 재정 적자 수준은 지난 회계년도의 같은 기간 적자보다 1,680억 달러 더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재정 적자 증가는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등 의무 지출과 공화당의 감세 법안, 공화민주의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낸 국방, 국내 우선 지출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오는 2046년까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만 국방비와 국내 지출을 모두 합친 액수보다 많은 액수가 지출될 수 있으며 현재의 재정 상황에 대해 지속 불가능한 경로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인구 센서스에서 시민권 여부 문항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엘라바마주가 제기한 소송에 뉴욕주를 비롯한 15개 주와 워싱턴 DC 등으로 구성된 연합이 공동으로 법적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스티브 마샬 엘라바마주 검찰총장과 모리스 브룩스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해 연방 센서스국과 상무부를 상대로 인구 조사 방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연방 법원에 15개 주와 워싱턴 DC를 대표해 소송에 참여한다고 밝혔고 연방 판사가 이를 허용했습니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모든 사람이 인구 조사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라바마주는 서류 미비자가 많은 일부 주들은 인구 센서스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와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며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합법적인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센서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그동안 소송과 관련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 최근 들어 엘라바마주의 소송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합법 거주자와 서류 미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인구수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번 소송건과 관련해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뉴욕시 노동자들에게 최소 10일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뉴욕시장 부인 셜레인 마크레이 여사와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공호관이 노조 대표들과 함께 어제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뉴욕시 의회가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체에 대해 모든 직원의 연간 최소 10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맥크레이 여사는 집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시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취업 후 120일이 지나면 유급 휴가를 고용주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매 30시간마다 1시간의 휴가를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뉴욕시 5개 보로 상공회의소의 강력한 반발로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보로 상공회의소는 최근 시의회에 만약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시정부가 영세한 해당 사업체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뉴욕시는 미국 내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 5인 이상 민간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게 되며 최소 50만여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 정부가 건물법 단속을 강화하면서 주택 건물법 위반으로 주민들이 발급받은 티켓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적발된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뉴욕시 빌딩국으로부터 주민들이 받은 티켓이 지불 연체로 인해 추가 벌금 액수가 $800에서 25,000달러에 달하는 등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시 정부가 발급한 건물법 위반 티켓은 한 주택에 1개월 평균 1건 이상 발급된 경우가 2016년 6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들어 4월까지 131건에 달해 최근 2-3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은 거주 목적 건물이며 플러싱 등 북동부 퀸즈 지역이 104건, 퀸즈 빌리지 지역이 91건으로 뉴욕시 내에서 가장 빈번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시정부는 최근 건물 단속 강화를 위해 수백 명의 인스펙터를 새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절차상 건물주들은 시정부의 확인을 받기 전 퍼밋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퍼밋을 발급받을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게 되고 시정부는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내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쌓이게 됩니다. 주택 전문 변호사들은 건물주가 티켓에 명시된 빠른 시간 안에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까지 수개월이 걸리지만 시정부는 그동안에도 새로운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주 차량국이 차량 등록과 운전면허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설 탐정업체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뉴저지주 차량국도 포함됐는데요. 이 같은 관행이 위법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IT 전문 매체인 마더보드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를 포함한 일부 주 차량국들은 운전면허 신청과 차량 등록을 위해 제공한 개인들의 이름과 주소, 우편번호, 생일, 전화번호 등을 사설 탐정업체와 크레딧 리포팅 업체, 보험회사, 견인업체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더보드가 이번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운전면허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매입한 일부 사설 탐정업체들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홍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주 차량국의 이 같은 개인정보 판매 관행이 지난 1990년대 운전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법사항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뉴저지주 차량국의 경우 차량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운전면허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최소 16개의 사설 탐정 업체에 판매했으며 버지니아주 차량국은 109개 업체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개인정보 판매로 각 주가 거둬들인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위스콘신주는 2018 회계년도에만 무려 1,714만 914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플로리다주는 2017년 회계년도에 7,700만 달러를 거둬들였으며 로드아일랜드의 경우 DMV 개인정보를 판매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38만 4천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와 버지니아주는 개인정보 이용 남용을 막기 위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잠을 자면서 자동차를 자율주행하는 운전자가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매사추세츠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숙면을 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또다시 공개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뉴턴시 인근 고속도로를 지나던 한 남성이 옆 차선의 테슬라 자동차 운전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든 남성을 발견했다고 NBC 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도 등받이를 젖힌 채 잠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잠든 운전자를 깨우려고 자신의 자동차 경적을 울려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으며 이 남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테슬라 측은 성명을 통해 영상이 운전자들의 위험한 장난으로 보인다며 테슬라의 운전자 관리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반복적으로 운전에 대한 주의를 주며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테슬라 자체 안전보고서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 도움을 받는 운전자가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다 교통사고 발생률도 더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에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자율주행 모드로 바꾼 채 잠든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올해 초 LA에서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꾼 앞차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소방차와 충돌한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보균 모기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 환자 수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감염 환자들 가운데 최대 15% 가까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감염자 수는 62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모기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주에만 LA 지역에서 채집된 전체 모기 샘플 가운데 11개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Mosquitoes. They like to lay their eggs on standing water, and typically their eggs go through the life cycle from 7 to 10 days. But when the temperature is warmer, that cycle actually is expedited. So instead of 7 to 10 days, it takes 5 days. So if you could take that into consideration, and then there's a lot more mosquitoes present, that's a lot of mosquitoes being produced.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 감염될 경우 뇌의 중추신경계를 교란시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집안의 고인물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모기가 싫어하는 페퍼민트나 허브 오일 등을 집에 향이 나도록 두거나 코코넛 오일 등을 몸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뜯어지거나 구멍난 방충망이 없도록 주의하고 집 주변과 벽면에도 살충제를 뿌려 안으로 들어오는 모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And sometimes a simple remedy is to put like tape over it, or they could buy little pieces of screens to put on top of the holes or the tears. That's an extra layer of protection for them so that mosquitoes are not coming inside their home.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모기가 다수 발견된 남가주 애너하임과 부에나팍 지역에서는 이번 주까지 살충제 살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시내 곳곳에 노숙 금지 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시 의회는 도시 면적의 26%에 달하는 거리와 보도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 공원, 그리고 데이케어로부터 500피트 내에서는 노숙이 금지되고 금지된 구역에서는 노숙자가 누워 있거나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한인타운을 포함해 웨스트레이크와 와츠 등 LA 지역 가운데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노숙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 조례안은 노숙자들을 위험인물로 분류하는 반인륜적인 계획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12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리는 경선 토론회에 자격 미달로 참석할 수 없게 된 가운데 10월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 나설 수 없게 된다면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은 10월 토론회를 위해 10월 1일까지 최소 20개 주에서 400명의 후원과 총 13만 명의 후원자를 확보하거나 2% 이상의 전국 지지율을 기록해야 합니다. 어제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수에즈 워터는 산성도를 낮춰 납성분으로 이루어진 수도관의 부식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난달부터 수돗물의 pH 농도를 종전 7.6에서 7.8로 조절했습니다. 또 납성분 수도관의 코팅을 보호하는 부식 억제제 투입도 늘렸습니다.
수에즈는 지난 3월부터 팰리세이드 파크, 포틀리, 리츠필드 등 버겐 카운티 내 대다수 한인 밀집 타운을 포함한 총 36개 타운에서 납성분 수도관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세에서 22세 풀타임 대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리화나 경험이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6%였으며 25%는 최근 한 달 내에 마리화나를 피웠다고 답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마리화나 흡연율 상승에는 마리화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저지 KCC 한인 동포회관이 오는 10월부터 매달 첫 번째 화요일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와 함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상담 행사는 오는 10월 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테너플라이 소재 KCC 한인 동포회관에서 열립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주택, 가정, 형사, 노동, 이민, 일반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영상 31도, 밤 최저 기온 71도, 섭씨 영상 2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